직급이 대리가 아닌, 자, 조건이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게 조건이고, 잠깐만요. 자, 직급이 대리가 아닌 사원수. 인원수를 구할 때 그럼 여기 주어진 함수 중에는 count if, 조건이 있는 인원수는 dcount A 또는 count if 이런 걸로 쓸 수 있죠. 그럼 count if가 딱 나오면 주어진 함수 중에 개수를 헤아리는 건 count if다. count if가 나오면 그 다음은 count if의 인수를 떠올리셔야 돼요. count if의 인수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였지 이렇게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죠? 범위, 조건 한 번에 끝나는 거죠. 근데 대리가 아니다라는 거는 이렇게 표시하죠. 같지 않다 대리. 이 부분은 문자죠. 그래서 전체 따옴표로 묶어줄 거고요. 그리고 count if, sum if를 할 때 범위라는 거는 길쭉하게 데이터에서 이 실제 데이터 내용, 이 범위 중에서 어떤 조건, 이렇게 이 실제 데이터들을 범위했습니다. 그죠? dcount였으면 전체 데이터 중에 이 자리에 계산을 하는데 조건은 어디다. 그런 식으로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했지만 count if는 그냥 실제 데이터 내용들, 요 범위를 가지고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직급이 대리가 아닌 했으니까 이 자리, 이 범위 중에서 범위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범위 중에서 같지 않다 대리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count if 범위 다음 조건으로 같지 않다 대리. 이렇게 문제 풀고 난 이후에 뭔가 더 있는지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명자가 더 붙여주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ount if 갈로 닫아서 계산을 마무리하고 명자를 더 넣으셔야죠. 자, 명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시험장에서도 내가 답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하기 곤란한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지 알만한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이거 개수 헤아리는 건 얼마 안 되니까 대리가 아닌 거를 하나,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헤아리면서 눌러보셔도 되고 또는 선택을 하고 나면 밑에 개수 6 하는 거 뜬다 했어요. 그죠? 우리 필기하면서 이거 공부했었죠.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이렇게 뜨니까 답이 맞구나 확인할 수 있죠. 이 정도는. 자, 2번에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 모두 80 이상인 학생 수. 자, 이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if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데이터를 안 보면 자, 지금은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학생의 수 전체 데이터 중에서 이 과목들이 모두 80 이상인 학생 수니까 조건이 여러 개 있는 개수니까 count if s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한 학생에 대한 이 사람이 80점 이상인지 묻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 과목 중에 80 이상, 이 과목 중에 80 이상, 이 과목 중에 80 이상을 세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인원수를 구하라 그런 의미였어요. 만약에 이 사람 유창상이라는 사람이 이 과목 모두 80점 이상이면 합격 이러면 옆에다가 if 함수를 써서 풀겠죠. 그렇죠? 똑같은 데이터가 주어져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거는 전체 이 데이터들 중에 모든 과목이 다 80점 이상인 그런 학생 수고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개 붙으니까 count if s count if s의 자, 범위 조건은 80점 이상은 크거나 같다 80 크거나 같다 80을 적게 되면 자, 조건이 크거나 같다 80이면
자, 이거 문자고 요건 숫자지만 더 이상 계산해야 되는, 다시 어디를 참조하거나 다시 계산해야 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문자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자, 조건 자리에 크거나 같다 80. 자, 이 형태로 계속 나열해서 써주면 되고요. 보통 여기에서 하다가 s를 안 붙이거나 그런 실수를 하시니까 실수 없도록 함수 이름 선택을 정확히 하시고, 자, 계속 나열해서 적어주면 되죠. 자, 이거는 문제에서 명자 붙이라는 말이 없네요. 그죠? 없으면 여기서 엔터로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답이 맞는지 검토해 보려면 어때요? 직접 내가 이렇게 이 데이터들을 다 80 이상 넘는 거 몇 개 있는지 이걸 가지고 또 하나씩 다 대입을 해봐야 되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죠. 아까 그냥 부장 대리가 아닌 거 찾는 것보다는 좀 더 걸립니다. 그죠? 그리고 식을 쓸 때 스스로 딱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맞게 쓰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상여금이 150만 보다 크면서, 상여금이 이거보다 크면서 기본급의 평균 이상. 자, 150만 보다 크다 할 때는, 자, 이런 인원수를 구하니까 일단 함수는 count if s고 조건이 하나 둘이니까 count if s인데, 상여금 범위를 주면서 조건으로 크다 150만. 이때 쉼표는 함수에서는 쉼표 인수 구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에서 쉼표는 보여지는 형식일 뿐이죠. 보여지는 서식일 뿐이니까 쉼표 같은 거 넣지 않고, 자, 전체 적어주면 되고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자, 기본급의 평균 이상 그럴 때는, 자, 조건 범위에 대해서 이상이다 평균. 자, 이 자리에 평균은 무엇의 평균요? 기본급의 평균. 그러면 기본급들 숫자 범위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거는 문자고 이거는 함수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랭크 함수 같은 경우에 순위를 구한 다음에 몇 위, 1위라고 표현하라면 이거 구하는 것과 이 문자 사이에 연결 연산자 붙여서 위자 붙이듯이 이 함수와 문자 순서 바뀌어도 마찬가지죠. 이거 따옴표를 여기만 하고, 이거는 따옴표 안에 들어가 버리면 계산을 못하고 그냥 단순 문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계산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문자로 하고 그 다음 이 뒤에 함수랑 연결을 시킨 거예요. 이거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나 이거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까 우리가 1번 문제에서 count if 다음에 count if로 계산한 결과를 연결 연산자 붙여서 명자 붙이듯이 이거 순서가 그냥 바뀌었을 뿐이에요. 문자 오고 함수 오는데 그 사이에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시켜줘야 이게 하나의 조건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죠. 기본급의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걸 다 한 다음에 또 명자도 한 번 더 붙여주고요. 그래서 조건이 2개 이상 있으니까 count if s 함수를 쓰고, count if s를 쓰고, 상여금 자리 범위를 주고, 항상 count if, sum if는 길쭉하게 이 범위를 떠올리시고요. 범위, 콤마, 조건. 조건이 크거나, 다운표 안에, 자, 크거나 같다, 크다죠. 크다 150만. 자, 조건 자리에 무조건 따옴표 쓰는 건 아니라 했습니다. 무조건 따옴표를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문자여서 따옴표를 쓴 거예요. 문자여서. 크다 150만 하는 것은 문자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150만이라는 요 숫자는
다시 더 계산되어져야 되거나 다른 거를 참조하는 셀 주소거나 함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문자로 같이 넣어줘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 쉼표 찍고 그다음 기본급 자리, 기본급이 자, 의미만 먼저 적어보면 크거나 같다 평균 에브리지 무엇의 평균요? 기본급의 평균. 그래서 기본급 요 숫자들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범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근데 요 부분은 이 전체가 조건으로 쓰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크거나 같다는 문자니까 따옴표를 넣어서 표현을 하고 이 문자와 이 함수의 결과를 연결을 시켜서 이 전체가 하나의 조건으로,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평균으로 계산했는 어떤 숫자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범위 조건까지 했으면 갈로 마지막에 닫아주고요. 함수 그 식을 쓸 때 셀 주소는 반드시 이렇게 색깔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아까 따옴표가 없거나 연결 연산자 없거나 할 때는 이게 색깔로 표현이 안 됐어요. 그죠? 색이 안 나타났다면 어딘가에 뭔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색깔로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뒤에 가서 갈로를 또 마저 닫고 count if s의 범위 조건 다 했으면 뒤에 가서 마저 갈로를 닫고 함수식의 마지막은 검정색 갈로죠. 갈로를 닫고 그다음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마지막에 명자를 붙여주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 만족하는 인원수 자, 4번에는 홈런이 40개 이상인 선수들의 삼진의 평균. 자, 이 선수들의 홈런 점수가 있고 삼진 점수가 있는데 홈런이 40 이상인 선수들의 삼진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이런 겁니다. 이 자리를 학생들 성적표면 뭐 국어가 80 이상인 학생들의 수학의 평균을 구하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선수들의 홈런 점수가 40점 이상인 홈런이 40개 이상인 그런 선수들의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의 삼진 자리의 평균. 자, 조건 만족하는 평균은 average if. 만약에 average if가 안 주어지고 sum if와 count if가 주어졌다면 자, 평균이라는 것은 합계 나누기 개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합계 sum if와 다음에 개수 count if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요거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로 바로 하시면 되고 자, 이거의 인수는 범위, 조건, 평균 범위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인수로 구성되어 있죠. 범위, 조건, 평균 구할 범위. 그래서 조건 만족하는 평균은 average if. 자, 조건은 한 가지니까 average if고 밑에 힌트를 보면 레인지가 있고 크리테리아 있고 세 번째가 average range니까 자, 요 범위 중에서 이렇게 길쭉한 범위를 기억하시고 자, 이 범위 중에서 조건이 40 이상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 40 이상일 때 다음 삼진 자리 이 자리에 평균을 구하라. 그래서 기본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함수의 기본 인수들을 정확히 외워주시라 하는 겁니다. 자, 5번에 생산품의 표준 편차, 생산품 C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 했고요. 표준 편차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내림하여 한 자리까지. 우리가 필요한 건 결과물이죠. 결과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그러니까 라운드 다운의 두 번째 인수는 1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는 그냥 이 함수 안에
자, 합계 구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 구하라면 이 함수 안에 그냥 숫자들 범위만 주면 됩니다. 그죠? 표준 편차, 분산. 이거는 표준 편차고 분산은 VAR이고 뭐 .s 붙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요즘은 지금 계속 이렇게 더 붙었는 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표준 편차는 이 함수 안에 괄호 안에 범위만 넣으면 돼요. 자, SDB 함수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평소에 잘 안 나오거든요. 잘 안 나오는데 그냥 합계 구하라는 거나 평균 구하라는 거나 표준 편차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생산품 C의 표준 편차는 이 숫자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편차, 차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자, 내가 자주 안 쓰던 이런 함수가 나왔을 때 SDBS 함수를 딱 해보면 이 함수가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다라는 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버 1, 넘버 2 이렇게 있는 거는 숫자들 우리가 sum 함수의 인수하고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숫자가 한 곳에 몰려 있으면 넘버 1 한 자리만 범위를 하면 되고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자료가 있으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또 다른 자리에 있는 범위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범위가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실기에서는 이렇게 자료가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 자료가 여러 군데 있지 않죠. 그냥 한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범위 할 필요 없고 평균 합계 구하듯이 그냥 한 개의 범위만 넣으면 이 숫자들의 편차를 구하는 겁니다. 다른 정보 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냥 숫자들만 다 던져주면 이렇게 이 안에 인수로 넣어주면 SDB 함수가 다 그 계산 원리에 따라서 계산해 준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갈로 닫으면 표준 편차가 구해지고 이것을 다시 라운드 다운으로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그래서 요 계산식의 결과로 숫자가 나올 거고 그 숫자에 대해서 쉼표 찍고 한 자리까지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한 자리까지 나오도록 그래서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가 답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stdb 함수 자체가 그렇게 어려워서 다른 함수에 많이 엮어서 어려운 문제를 내기에 곤란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뿐이고 이 함수들은 언제든지 썸이나 에버리지 우리 함수 정리해 드린 거 있죠. 함수 정리해 드렸을 때 sum average부터 해서 여기까지 최빈수까지는 전부 뭡니까? 그냥 숫자들 범위 넣으면 돼요. 무엇의 합을 구하라 하면 그죠? 국어의 합을 구하라면 국어 점수 범위 넣으면 되는 거고 국어의 표준 편차 구하라면 국어 점수 범위를 넣으면 돼요. 이것들은 전부 단순하게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숫자들 범위만 딱 넣어주면 계산을 해준다 하는 겁니다. 인수가 쉬운 함수들입니다. 특히 중간값을 구하라 하면 국어의 중간값 구하라면 미디언 안에 갈로 안에 국어 점수 넣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처럼 생산품 C의 중간값을 구하라 하면 미디언 안에 요 범위 넣으면 된다고요. 그렇죠? 미디언이라는 함수가 중간값을 구하는 거고 그 안에 숫자들 딱 넣어주면 이 중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거 찾아주는 거죠. 다음 6번에 점수 중 세 번째로 높은 점수 를 3위 점수에 표시하시오 해서 자, 큰 걸로부터 높은 점수니까 큰 걸로부터 세 번째 거 구하는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세 번째 높은 점수를 큰 점수를 구하고 뒤에 점자를 연결시켜서 붙일게요. 그래서 세 번째 높은 거, 큰 걸로부터 세 번째를 구하는 거 라지의 자, 범위 콤마 세 번째 그렇게 갈로 닫으면 자, 이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숫자를 찾아줘요. 자, 우리가 그 함수의 결과물이 뭐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라지 함수는 이 중에 세 번째로 높은 숫자를 찾아줬어요. 그 뒤에 지금 점자 붙여주고요. 연결 연산자에서 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치 함수를 하면 서치에 답으로 오는 것은 몇 번째 있는지 숫자가 답이 오죠. 매치 함수의 답도 1, 2, 3, 4 같은 숫자가 그죠? 그런 숫자가 오고 지금처럼 라지는 그냥 1, 2, 3, 4 같은 그런 숫자가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 중에 세 번째로 큰 요 숫자 값이 왔고 그래서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 96페이지. 승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순위를 구하라 하니까 순위는 랭크 함수 이용해서 순위를 구하고요. 자, 그 구해진 순위를 구하여 그 순위가 1위, 2위, 3위는 그 말이죠. 자, 여기서 말 생략했어도 순위를 구하여 1, 2, 3위는 이 말은 순위가 1에서 3까지라는 말은 3 이하이면 우리는 비교하는 이상, 이하, 같다, 같지 않다 뭐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뭐가 뭐와 비교되면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if 함수가 나오면 if의 인수는 첫 번째가 조건식, 그다음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 처리할 값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자리가 무조건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에 있는 문장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고요. 이때 자 비교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뭐하고 비교되어지는지를 문제 문장을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승점을 기준으로 구한 순위가 3 이하면 1, 2, 3위는 이란 말은 3과 비교했을 때 이하이면 그래서 이걸 문장으로 썼을 때 그렇고 랭크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요. 자, 이게 조건식 참일 때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 참일 때는 결승 나머지 공백 거짓일 땐 공백 if의 조건으로 자, 무엇의 순위요? 승점을 기준으로 구한 순위. 순위라는 거는 여기 점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했는지 그 순위 문장에서 찾아야겠죠. 자, 승점을 기준으로 한 순위, 랭크점 EQ 함수를 이용해서 자, 승점에 대한 순위는 자,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팀 이름, 바로 세나라는 팀의 이 점수, 요 자리에 있는 점수를 다른 팀들의 점수들과 비교를 하는 거죠. 순위를 구하려면 요 자기 자신의 점수만으로는 순위를 못 구하니까 비교 대상이 되는 점수들을 범위로 넣고 이 식을 밑으로 복사할 때 요 범위는 변함없어야 되니까 절대 참조해 주고요. 큰 게 1등이죠. 그러면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이 순위가 3 이하면 자, if 함수는 이렇게 어떤 하나의 값과 이 값을 바로 직접 비교합니다. 직접 비교하고요. 아까 했던 sumif나 countif는요. 자, countif 같으면 어떤 범위를 주고 직접 비교 안 해요. 범위 따로 비교하는 것 따로. 만약에 3 이하다 이런 게 나왔더라도 작거나 같다 3 이런 걸 적게 되니까 따로따로 적으니까 이 부분만 보면 문자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if의 조건식은 이 값과 이 값을 바로 쭉 이어서 비교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범위가 아니라 하나의 값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값을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결과는 비교를 했기 때문에 true 아니면 false로, 참 아니면 거짓으로 판정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비교한 형태가. 그리고 아까 카운트 if 같으면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 범위 중에서 이 범위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하지만 지금 if는 요 바로 세나라는 요 한 팀에 대한 결승 진출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 하나의 레코드, 요 한 행에 대한 걸 계산하고자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 이 승점에 대한, 지금 여기 가려져서 안 보이는 이 자리에 그 승점에 대한 순위가 3 이하이면 우리는 결승 진출을 하겠다라는 거죠. 3등까지는 결승 진출이라는 답이 오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땐 공백이 답으로 오게,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그래서 조건식 참일 때 이거, 거짓일 때의 값, 조건식 참 거짓, 그 구조로 되어지고요. 그 각각의 식들이 다른 것들도 같은 형식으로 이것에 대한 순위를 구해서 3 이하면 이렇게 같은 형식으로 답을 구할 거기 때문에 요 식을 밑으로 채워서 복사해도 답이 나올 수 있게 요 첫 번째 식의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를 적절히 사용을 해주면 하나의 식만 세워서도 각각의 다른 레코드들에 대한 계산들도 맞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2번을 해볼게요. 성별이 여이면서 직위가 과장인, 자,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밑에 문장 요거 읽을 때 어떤 함수가 주어졌나 봐야죠. daverage인지 average ifs인지. 자, 두 조건을 만족하는 사원들의 성과급의 평균. 성과급의 평균. 그래서 조건 만족하는 평균인데 average if s가 되면 인수의 순서가 바뀌죠. 인수의 순서가 평균 범위가 먼저 오고, 평균 범위가 먼저 오고, 다시 한번 범위,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이 평균 구하는 범위가 인수의 맨 앞으로 온다는 거. 그리고 힌트를 보셔도 그렇게 힌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average if로 계산을 한 다음에 바깥에 라운드로, 자, 만 자리까지, 0이 4자리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4를 하시면 되죠. 0이 4자리면 마이너스 4로. 에브리지 if로 if, 자, 조건이 여러 개 있으니까 if s라는 거, 함수 항상 이거 if인지 if s인지, 생각은 조건 여러 개 있다 생각하면서도 항상 이거 잘 실수를 하니까, 자, 함수 선택에서부터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시고, 그 다음 첫 번째 인수가 average range가 먼저 온다는 거, 그 다음 크리테리아 레인지가 그 다음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성과급의 평균이니까 평균 구할 범위를 먼저 한번 놓고, 그 다음 쉼표 찍고, 그 다음 조건 내용이, 자, 조건 내용이 성별이 여이면서니까 성별 자리, 요 범위 중에 여, 다시 쉼표 찍고, 그 다음은 직위가 과장이니까 이 범위 중에 과장, 평균 범위가 먼저 오고 범위 조건, 범위 조건, 그렇게 해서 갈로 다 되면, 자, 그 조건 만족하는 성과급의 평균이 구해졌고, 그 구해진 평균을 만 자리까지 라운드, 자, 이걸 첫 번째 인수로 가지도록 라운드 함수를 쓰고요. 그 다음 뒤에 가서 콤마 마이너스 4 형식으로, 만 자리니까 0 4개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4를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사고의 흐름대로 내용을 진행하면 다른 문제들을 응용하시기가 좋아요. 자, 이거 뭐 전체가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뭐 라운드부터 쭉 써내려가도 상관없는데 제가 계속 풀 때 안에서 요 계산을 먼저 한 다음 밖에 거를 하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이 바깥에 이거 대체로 이제 라운드 밖에 들어가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고 흐름대로 순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문제, 응용 문제가 나왔어도 그 흐름대로 진행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일상의 엑셀을 쓰면서 똑같은 이런 걸 하진 않잖아요. 그걸 응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응용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3번. 출석부에 동그라미로 출석 체크를 했다. 이 동그라미 개수가 1개면 자, 이 동그라미의 개수를 헤아려야 되는 거죠. 데이터를 보니까 자, 요 동그라미들이 있고 요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개수를 헤아렸네요. 자, 1개면 그러면 그 개수를 헤아리는 거는 count A 함수네요. count A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count A 요 범위 이렇게 해주면 3이다. 이 범위 해주면 3이네요. 이렇게 범위 되면 4 이렇게 이 이용석이라는 사람이 4주차 출석을 몇 번 했는지 1, 2, 3, 4라는 답을 구할 수 있네요. 카운트 A가 할 수 있는 건 숫자로 몇 번 출석했는지 동그라미의 개수를 구할 거고요. 그 개수가 1개이면 25%. 자, 밑에 주어진 함수가 choose. choose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요. 추즈의 첫 번째 인수는 인덱스 넘버, 번호 오게 하라 했잖아요. 1, 2, 3, 4 같은 번호. 인덱스 넘버라는 게 번호입니다. 자, 번호 오게 해야 되는데 이 번호 자리에 우리 뭐 들어가면 돼요? 카운트 A가 오면 1, 2, 3, 4 같은 번호가 오죠. 근데 만약에 출석 한 번도 안 했으면요. 자, 카운트 A가 오면 1, 2, 3, 4, 4까지 오네요. 근데 만약에 한 번도 안 해서 0부터 와버리면 추즈 함수는 그건 처리 못합니다. 근데 거기 데이터에 0은 없잖아요. 출석 한 번도 안 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식이 오류 없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 한 번도 안 했는 0은 없으니까 1부터 4주차니까 1부터 4까지 나오겠네요. 그러면 뒤에 인수 4개를 더 넣어주면 되는 거죠. 1일 때 처리할 거. 자, 이때 퍼센트를 그냥 25% 이거 숫자니까 단순히 이렇게 적어주면 25%는 0.25니까 만약 소수점 이하 자리 표현을 안 해버리면 0으로 표현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렇게 생긴 글자로 찍어주라고 따옴표를 넣어줍니다. 그냥 25% 해주면 0이라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생긴 글자로 그래서 요 나머지들도 이거를 따옴표를 넣을게요. 이게 문자라서 이렇게 넣은 게 아니라 요 형태대로 찍히라고. 그러니까 문자 형태로 찍어주고 싶어서 숫자 형태로 그냥 25%를 적으면 0.25니까 0이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한 번은 첫 번째는 그냥 따옴표 없이 넣어 볼게요. 자, 요거 차례대로 넣어주면 되고요. 따옴표 없이 한번 답이 뭐라고 나오는지 25%라고 정확히 찍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choose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count A 그리고 요 이용석이라는 사람의 1, 2, 3, 4주 차에 동그라미 횟수를 구하고요. 추즈에서는 1과 같으면 이런 비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추즈는 인덱스 넘버가 오는 거예요. 그냥 번호가 와야 되는 거지. 비교해서 참거짓을 판단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고 그다음 그냥 25% 그냥 써볼게요. 25%, 50%, 75%, 100%. 자, 이거 뭐 숫자구나 생각해서 그냥 쓸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쓰면 0.75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그냥 내 개인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써서 0.75 나오면 이거를 백분율 눌러서 75%로 바꿔주면 되죠. 개인적으로 할 땐. 자, 실행 취소할게요. 자, 바꿔주면 되는데, 자, 시험에서는 이런 서식을 건드리는 건 아니죠. 계산 문제를 풀면서. 물론, 처음에 주어진 서식이 일반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나 날짜 문제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날짜 함수를 쓰면 서식이 자동으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원래대로 서식 없는 일반으로 바꿔 되돌려 놔야 되는 그런 건 있지만 지금처럼 0.75가 나온 걸 다시 백분율 넣어서 서식 수정하지는 못하니까 자, 시험대로라면 자, 그런 서식을 이용할 게 아니라 여기에 따옴표를 넣어주면 자, 이렇게 따옴표 넣는 이 값들도 나중에 만약에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 일 있으면 계산 다 되어질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문자 형태로 적어준 값들도 사칙 연산이나 뭐 이런 계산은 다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옴표를 넣어주면 0.75가 아니라 처음부터 75%라는 형태의 문자 형태로 찍혀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가지고도 계산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서 이거 가지고 곱하기 뭐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처음부터 따옴표를 붙여서 해주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딱 찍어주기가 좋죠. 자, 그 다음 4번에 하프 마라톤 기록이 빠른 3명은 빠른 3명이라는 건 사실 기록이 빠른 3명이라는 건 순위로 따지면 순위가 1에서 3등까지는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앞에 if 랭크가 주어졌으면 1번 문제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1번 문제와 마찬가지였는데 자, 지금은 스몰 함수가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미 풀었으니까 답 다 외우고 있는 그걸 자꾸 그때 뭐라고 답했더라 이걸 떠올리시면 안 돼요. 자꾸 처음 풀듯이 그걸 풀어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계속 응용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하프 마라톤 기록이 빠른 3명은 했고 스몰 함수가 주어져 있다면 스몰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 접근은. 항상 어떤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함수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자, 스몰의 역할은 뭡니까? 범위 k번째 이렇게 해서 k번째로 작은 거, 이 범위에 있는 값들 중에 작은 걸로부터 k번째. 자, 지금 빠른 3명 같으면 자, 마라톤 기록을 범위로 주고 k 자리에 3을 적어주면 3번째 작은 숫자를 찾아내는 거죠. 스몰 함수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록 범위를 주고 3이라고 적어주면 기록이 몇 초 몇 초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적혀 있는 것 중에 3번째로 작은 걸 찾아줄 수 있어요. 스몰이 할 수 있는 건 3번째 작은 그 숫자 그걸 찾아올 수 있어요. 자, 그거를 어떤 식으로 비교할지 아무튼 여기까지가 조건인데 그 조건을 비교해서 참이면 입상 그렇지 않으면 공배 그걸 표현을 하는데 자 데이터를 보면 자 마라톤 기록이 몇 시간 몇 분 시간 기록이 있고 스몰은 이 중에서 3번째 작은 시간을 찾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록들 중에 3번째 작은 시간을 찾아줄 수 있는 게 스몰 함수예요. 그러면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이 마라톤에 입상을 이 결과 옆에 자리에 입상이라고 적어줄지 공백을 적을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숫자가 아까 스몰로 찾아놓은 이 숫자들, 이 시간 기록들, 이 시간 숫자들 중에서 3번째로 작은 것보다 마라톤 기록이니까 우리가 100m 달리기 숫자가 작을수록 좋듯이 마라톤 기록도 스몰이 찾아준 그 숫자보다 작아야 빠른 거라는 거죠. 작아야 입상이죠. 그래서 자, if로 문제를 풀면서 자, if 뭐가 작아야 돼요? 뭐보다
뭐가 항상 if의 구문은 뭐가 뭐와 비교되어져서 그거에 대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뭐와 뭐를 비교를 할까? 스몰로 구한 세 번째 작은 값과 뭐를 비교해야 되는가? 자, 이 사람이 통과인지 입상인지 아닌지는 이 기록의 값이 항상 뭐가 하는 부분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 그 중에서 번호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요 기록값, 이 레코드에 있는 것 중에 정보가 찾아질 거고요. 그 정보가 항상 if의 부등호 왼쪽엔 뭐가 와요? 그 레코드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 레코드의 정보, 요 기록의 값이 스몰로 구한 것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뭐보다? 스몰이 구해준 스몰로 이 범위 중에서, 자, 범위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참조 필요하죠. 이 범위 중에서 세 번째 작은 값을 찾아 놓은 이 스몰이 찾아준 세 번째 작은 값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죠? 이 기록의 값이. 그 레코드의 정보, 요 사람의, 내가 지금 답을 구하고자 하는 이 자리, 이 사람의 정보가 스몰이 찾아준 것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가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정하시는 경우 있는데, 자, 제가 말하지 않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떤 경우는 왜 어떤 문제는 부등호 왼쪽에 함수가 오는데 어떤 거는 왜 오른쪽에 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 있어요. 어떤 평균 함수가 나오는데 if 조건에 평균 에버리지가 쓰이는데 어떨 때는 여기가 에버리지가 왔다가 어떤 숫자 뭐 크거나 같다 뭐 80 이런 식으로 어떨 때는 에버리지가 여기 왔는데 또 어떨 때는 어떤 셀이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 해서 왜 언제는 앞에 오고 언제는 뒤에 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함수가 언제 앞에 와야 되고 뒤에 와야 되는 것은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그런 규칙은 없고, 자, 부등호 왼쪽의 것은 그 우리가 레코드 단위로 if는 대체로 레코드 단위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레코드에 있는 정보가 오고요. 그 레코드에 있는 정보가 오고 오른쪽에 이 정보가 무엇과 비교될 건지 비교될 대상이 오는 거거든요. 자, 지금 요거에 대한 예는 이따가 다시 또 새로 이야기하고 요거 마무리하고 다시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16번은 이 레코드에 같은 행에 있는 요 칙을 쓰고 있는 그 행에 있는 정보 값을 스몰로 구한 값과 비교를 했고 그것이 참이면 입상이고 입상 그렇지 않으면 공백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밑으로 복사하면 자, 아까 절대 참조 이 부분 절대 참조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면 자, 3명만 입상이니까 3개 답이 4개 나왔으면 뭐 잘못됐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아까 그 에버리지를 한번 다시 이야기하면서 if의 구문을 쓰는 요령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네. 자, 수학 삼각 2번 시트로 가시고 if와 에버리지가 나왔을 때 문제 내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자, 문제의 내용을 자, 예를 들어서 자, 각 개인의 1차, 2차의 평균이 80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자, 지금 점수 차이 아니고 자, 요 자리에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자, 어떤 개인의 요 1차, 2차의 점수의 평균이 80 이상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다면
자, 이 자리에 식을 쓸 때 if의 조건으로 요 1차, 2차의 평균. 자, 뭐가 자, 1, 2차의 평균. 그래서 여기에 에버리지 1차부터 2차까지 점수를 주고 그 평균이 80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문제 두 번째는 바꿔서 자, 1차의 평균이 1차 점수가 1차 점수의 평균 이상이면 뭐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다. 이렇게 했을 땐 자, 1차 뭐가 했는데 이게 1차 점수 이 값이 1차 점수의 평균 이상, 이 전체의 평균 이상. 그러면 이 자리에 자, 위에 적어야 되겠죠? 자, 이거를 지워 버릴까요? 자, 이 자리에다가 다시 하기를 if에 이 평균, 자, 부등호 왼쪽에 그 레코드의 정보, 요 점수, 이 1차 점수, 1차 점수가 이상이다. 뭐 이상요? 1차 점수의 평균, 에브리지 이 범위, 1차 범위 이상이면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에브리지가 앞에 온다, 뒤에 온다의 규칙이라는 건 없고 이 부등호 왼쪽에 이 레코드의 정보가 온다는 것이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이 두 개의 위치가 바뀌어도 식은 같죠. 예를 들어서 2가 3보다 크다. 3이 2보다 작다. 자, 이 말이나 똑같은 거죠. 위치가 바뀌어도 부등호 바뀌면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근데 그 말을 표현할 때 우리가 국어 문법을 1차 점수가 1차 점수 평균 이상이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1차 점수 평균이 뭐 1차 점수 미만이면 뭐 이렇다든지 그렇게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문장 해석이나 이해가 힘들거든요. 주어가 먼저 오는 게 편해요. 그래서 부등호 왼쪽에 그 레코드의 정보를 넣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이해하기도 쉽고 또 문제 풀이가 쉽다는 겁니다. 다시 식을 같이 쓰면서 할게요. 첫 번째 문제처럼 할 때는 개인의 요 사람의 점수가 요 두 평균 점수가 이 한 사람의 응시번호 1번에 요 두 점수의 평균이 80이라는 값과 비교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자, if 이 두 개의 평균이 그러니까 이 레코드의 정보 중에 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평균. 그래서 에브리지 요 두 개의 평균 값이 80이라는 기준과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해서 참이면 합격, 거짓이면 불합격. 그래서 이 개인의 응시번호 1번의 두 평균이 80이라는 기준값과 비교가 되어졌고, 자, 이때 여기 옆에 녹색 점이 생겼네요. 저 점은 왜 생겼을까요? 자, 녹색 점이 있으면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돼요. 일단 이유가 있어서 나왔으니까. 지금 식에 뭐 어떤 다른 문제가 있을 때도 생기겠지만 지금 현재는 아까 평균 구할 때 요거 두 개를 썼잖아요. 근데 그 옆에 숫자 형태가 하나 더 있거든요. 숫자가 더 있는데 뭔가 빠뜨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렇게 이 범위를 1, 2차 범위만 우리는 넣으면 되는데 그 옆에 인접한 자리에 숫자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범위를 안 넣고 있으면 한 번 더 살펴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건 응시 번호니까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 녹색 점이 나온 이유를 파악을 하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면 무시를 눌러주면 녹색 점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 녹색 점이 있는 셀은 여기 옆에 느낌표 모양 있죠? 네, 이 자리를 눌러서 오류 무시. 자, 그리고 밑으로 복사해서 답 나오는지 보시면 되고 이 녹색 점들은 전부 오류 무시를 눌러주면 돼요. 첫 번째 계산해서 쫙 복사했을 때 규칙적으로 똑같이 녹색 점이 지금 이 경우는 똑같은 상황이니까 있겠죠. 그럴 때는 대체로는 틀린 거 아닐 거고요. 하나를 계산해서 녹색 점이 생겼는데 쭉 복사했더니 군데군데 녹색이 점이 아까 표시가 있으면 그거는 대체로 틀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식을 고쳐줘야 될 겁니다. 자, 옆에다가 식을 다시 써볼게요. 자, 이꼴 이제 두 번째 거 합니다. 두 번째 거는 1차의 값이 자, 그러니까 이 레코드의 정보 중에서 뭐가 이거 하나가 그래서 자, if 이 값이 이거 하나가 평균 이상이다. 무엇의 평균요? 요 1차 점수들의 평균 이상이다. 그래서 그때 average 이 1차 점수들의 평균. 이때는 이 평균 자리는 밑으로 복사해도 바뀌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절대 참조가 필요하고요. 자, 평균 이상이면 자, 심표 찍고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그래서 어떤 함수가 왼쪽에 온다, 오른쪽에 온다 이런 규칙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규칙을 정하실 거면 부등호 왼쪽에 그 레코드의 정보, 내가 이 사람 응시번호 1번인 이 사람에 대한 뭔가 판단을 if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거니까 그 무엇이 다른 비교할 기준값과 비교되어져서 그 비교가 참이면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걸로 결론을 내리고 싶다라는 거죠. 옆에 거랑 답 똑같을 수는 없고 문제 내용이 다르니까 아무튼 오류 없이 답만 나오면 되고요. 이건 처음부터 녹색 점이 안 나오는 이유가 옆에 있는 거 사용 안 했거든요. 밑으로 범위가 이렇게 에버리지를 했기 때문에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 유형이 다르니까 에버리지가 가야 되는 위치도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이 개인의 1, 2차 점수의 평균이니까 그 레코드의 정보라서 왼쪽에 왔어요. 두 번째 거는 그 레코드의 정보가 아니라 이 기준점을 만들려고 비교의 기준값을 만들려고 이 자체의 평균이니까 이 뒤에 왔어요. 그렇죠? 레코드의 정보는 이거니까 H15번이 앞에 왔고. 그래서 요 문제 문장을 적어 놓으시고 두 가지씩 쓸 때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문제를 적어 놓고 자꾸 풀어 보시면 돼요. 의미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자, 그래서 아까 4번에 이 4번 문제하고 사실 1번 문제하고 다르지 않죠. 1번 문제나 4번 문제나 3등까지를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3등까지 결승 진출. 이거는 3등까지 입상. 그런데 if와 랭크가 주어졌을 때는 자, if와 랭크가 주어졌을 땐 랭크의 값이 랭크의 결과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비교를 했고 if와 스몰이 주어졌을 땐 if 그 레코드의 값 한 셀이
하나의 셀이 스몰로 구한 세 번째 범위 콤마 3 해서 세 번째 작은 값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고, 자, 그런데 이것도 이거는 기록은 작아야지 좋은 거였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3등까지를 비교를 할 때 큰 게 좋을 때는 스몰이 아니라 라지가 나오죠. 라지가 나왔을 때는요, 어떤 그 레코드의 값이 라지로 구한 큰 걸로부터 범위 중에 세 번째 큰 값, 그 세 번째 큰 값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좋은 거죠. 그죠? 어떤 점수를 가지고 3등까지는 이렇게 했다면 그 점수는 세 번째 큰 값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큰 거 1등일 때는 랭크 함수가 나왔을 땐 세 번째 인수 생략을 했고, 작은 거 1등인 상황일 때 만약에 요 문제를 똑같이 if 랭크를 이용하라 했다면 이거는 작은 게 좋은 거니까 요거 이런 형식으로 적을 때 랭크 함수에 세 번째 인수를 콤마 1 적어서 작은 걸 1등으로 해서 3 이하면 이렇게 풀어야 되죠. 자, 요거 if와 small 대신에 if rank eq 가지고 다시 한번 풀게요. if와 rank eq로 다시 풀어보면, 자, 아까 요 똑같은 문제를, 자, if의 조건으로 순위를 구하는데 요 1시간 8분이라는 값에 대한 순위, 이거에 대한 순위를 랭크 EQ로 계산한다면 순위가, 그래서 순위를 먼저 구하는데 이 값을 이 다른 전체의 값들과 비교해서 순위를 구할 때 그냥 이렇게 두 개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간 정보가 나왔을 때 작은 것이 1등이 되도록 작은 게 좋을 때는 콤마 찍고요. 자, 0일 때 우리가 생략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1을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 1을 적고 발로 닫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걸 1등으로 해서 3 이하. 순위의 값이 1등, 2등, 3등. 그래서 3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그때 입상. 자, 지금 이거는 옆에 거하고 답 똑같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if small이 아니라 if rank로 풀 때 큰 게 1등일 땐 요걸 세 번째 인수 안 써도 되는데 작은 거 1등인 요런 상황이면 콤마 1을 적고 표현을 하셔야 되죠. 이거를 if rank로 풀면서 세 번째 인수를 써 주셔야 되고, 아까 1번 문제를 만약에 if rank가 아니라 1번 문제 풀 때 if rank로 풀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if small은 아니고 이거는 그죠? 큰 게 좋은 경우면 if large 함수로 다시 풀어볼게요. if 이 값이, 이때는 라지가 먼저 나오면 안 되겠죠. 이 레코드의 정보, 이 58점이 크거나 같으면 돼요. 라지 이 범위 중에서, 자, 이렇게 범위 절대 참조 세 번째로 큰 값, 그거보다도 라지가 구해준 세 번째 큰 값보다도 더 크거나 같으면 결승 진출. 자, 그냥 결만 적을게요. 결승 진출. 그렇지 않으면 공백. 이렇게 해서, 자, if large로도 똑같은 답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수금액이 존재하는 수금 건수를 산출하고 값 뒤에 건이 표시되도록 카운트. 자, 수금액이 존재하는 카운트 함수는 숫자의 개수를 헤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숫자 수금했는 게 있고 안 한 게 있고,
그러면 이 중에서 요거 3개, 하나, 둘, 3개를 헤아릴 수 있는 게 카운트. 숫자의 개수를 헤아리는 함수가 카운트죠. 그래서 카운트 이 범위 그러면 3이라는 답을 구할 거고 그 뒤에 건자를 붙여주라 했죠. 그래서 건을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6번은 1일차부터 3일차까지의 기간을 이용하여 방학 중 연수 기간 동안의 총 출석 횟수를 구하여 표시하라 했어요. 1일차부터 3일차까지 이 중에서 연수 기간 중 총 출석 횟수, 이 개인의 출석 횟수를 표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의 출석을 몇 번 했는지 그거를 표시하라는 거죠. 내용의 의미가 이 자리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출석을 몇 번 했는지 옆에다가 계산한 것이 아니고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총 출석을 몇 번 했는지 구하라는 건데, 자, X가 결석이고 그러면 표시 안 된 거 비어있는 셀이 출석이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카운트 블랭크로 빈 셀의 개수를 구했고요. 그 뒤에 회라는 글자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블랭크하고 이 전체 여기 이 자리 출결 상황을 표시했는 자리를 해주면 빈 셀이 몇 개 있는지를 구했고 그리고 건이라는 글자 연결시켜 주고요. 이거는 지금 카운트 블랭크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쉽게 문제 낸 거고, 보통은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제 이 중에서 출석한 것이 뭐 몇 번 이상이면 뭐 이렇게 if하고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카운트 블랭크 이 범위 해서 출석의 개수를 헤아린 다음에 그게 뭐 1이면 뭐 2면 뭐 이렇게 연결을 if나 다른 함수들과 연결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요 개인의 요 출석과 결석의 횟수를 구할 땐 이렇게 범위가 필요할 거고, 지금은 전체에 대한 출석을 원하니까 범위를 이만큼을 준 거고,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범위에 대해서는 판단하셔야 되겠죠. 101페이지 찾기 참조 함수고요. 자,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글자. 자, 몇 번째 글자 그러면 무조건 미드 없이는 못한다 했습니다. 필기 문제에서도 미드 없이 몇 번째 글자 구하기 위해서는 미드 없이는 해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드 주민번호 셀의 8번째 한 글자. 4번째 글자 그러면 4,1이고 3번째 글자 그러면 3,1인 거죠. 몇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가 몇 번째 글자죠. 자, 이거가 이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한 글자가 1 또는 3이면, 자, 이게 만약에 if하고 같이 나왔다면 1과 같거나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죠. 또는 했으니까 OR이 오고 한 번 더 미드 3 이런 식으로 비교를 조건식을 적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문장은 이렇게 돼 있지만 밑에 추주가 왔잖아요. 추주가 왔으면 자, 비교하지 않습니다. 추주는 절대 부등호 써서 비교하지 않아요. 자, 무조건 이 값이 1, 2, 3, 4가 나올 거고 1이면 2면 3이면 4면 대응되어지는 값들. 자, 1일 때는 남, 2일 때는 여, 3일 때 남, 4일 때 여. 1이면 이 결과가 1이면 남, 이 결과가 2면 여, 이렇게 대응되어질 때 추주를 쓰는 거죠. 그래서 추주의 첫 번째 인수의 미드 함수식이 와서 1, 2, 3, 4가 나왔을 때 여기에 1일 때의 값 남, 2일 때의 값 여,
이런 식으로 이어서 남녀를 써주면 되죠. 이렇게 항상 choose가 나온다면 1일 때는 뭐고 2일 때는 뭔지 3일 때 뭔지 연결이 되어지는 경우가 choose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요 문제를 지금 choose mid로 풀어보고요. 다시 if, or, mid로 요거 아마 우리 필기 때도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자, choose mid로도 풀어보고 if, or, mid로도 풀어보고 또 뭐 있었는가 하면 if, mod, mid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mid는 안 쓸 수 없어요. mid는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mid로 푸는데 요런 함수로 또는 이 함수로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choose로 성별 자리에 choose 함수가 오면 그냥 choose 바로 들어가시면 되죠. choose의 첫 번째 인수 자리에 1, 2, 3, 4가 올 수 있는 함수식이 오는데 지금 mid로 이 주민등록번호 문자 셀 콤마 8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인수 자리는 시작 위치 8번째부터 시작해서 개수는 1개. 자, 그리고는 이 값이 1일 때 요 두 번째 인수 요 자리 값 자체가 힌트에 value 1 적혀 있는 요 자리 자체가 앞에 첫 번째 인수 값이 1일 때에 대응되어지는 거 남이라고 대응하면 되고요. 자, 연결시켜 주고 그다음 2일 때 여, 3일 때 남, 4일 때 여 이렇게 연결을 시켜 준다 하는 겁니다. 이 위치 값 자체가 이 값이 1과 같을 때에 적혀질 값. 요 위치 자체가 이 값이 2와 같을 때 적혀질 값이에요. 그죠? 3일 때, 4일 때. 그래서 성별, 남녀를 구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if, or, mid가 주어졌다면 if 자, 조건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래서 or 자, 둘 중에 하나 만족하면 남이니까 자, 어떤 거요? mid 이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한자리 이거 계속 써야 되니까 mid 함수식은 좀 복사해 놓을게요. 요 mid 함수식만 정확히 복사하시고 식 복사할 때 앞에 갈로 막 딸려가거나 뒤에 갈로를 빠뜨리거나 이러지 마시고 복사를 해서 갈 때는 정확하게 함수 한 세트를 자, m자부터 갈로 닫은 데까지 요만큼을 딱 복사를 하세요. 자, 미드식의 결과를 1과 비교를 할 땐 같다 1 할 때 그냥 1 적으면 항상 거짓이다라고 나온다 했습니다. 그냥 1 적으면 안 되고 뭘 해줘야 돼요? 문자 1 따옴표 넣어서 왜냐하면 자, 레프트 함수, 라이트 함수, 미드 함수 문자를 추출하는 요 세 개의 함수는 무조건 그 결과물이 문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라는 우리가 보기엔 숫자처럼 보여도 미드의 결과물은 무조건 문자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를 할 땐 따옴표 넣어서 문자 1과 같은지 비교해야 되고요. 그다음 쉼표 찍고 다시 한 번 더 미드 아까 복사해놨죠. 붙여서 미드식이 3과 같은지 따옴표 넣어서 3과 같은지 지금 OR 안에서 요 조건식 하나 그다음 둘 자, OR에 갈로를 닫아주면 되죠. 그럼 이게 조건식. if의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and나 or 안에 넣는데 지금은 or 안에서 1과 같거나 또는 3과 같으면 자, 쉼표 찍고 참이면 남 1, 3을 비교했으니까 남 그렇지 않으면 여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거죠. 함수는 바뀌었어도 같은 의미의 내용을 풀었고요.
다시 요거를 지우고 if mod mid 이렇게 세 가지로 mod는 뭡니까? 요거는 지워버릴게요. mod는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고 성별에서 나머지라는 거는 mod 안에서 mid로 구한 1, 2, 3, 4 여덟 번째 한 글자 1, 2, 3, 4를 뭐로 해요? 2로 나눠요. 2로 나눠서 나는 남부터 먼저 하고 싶다. 그러면 이 mod의 나머지 결과가 1이면 홀수란 뜻이죠. 자, 이렇게 비교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참일 때 남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죠. 0으로 비교했다면 짝수니까 요거 참일 때 여라고 해야 될 거고 그냥 남이 먼저 나오게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조건을 써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함수가 가진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써야 되고요. mod라는 함수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의 네 번째 한 자리의 특징이 홀수, 짝수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자, if mod 안에서 자, mid 아까 mid 식은 복사해 놓은 거 있으니까 붙일게요. 자, mid로 구한 값을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한 글자를 2로 나눈 나머지. 이 나머지 값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1과 바로 비교하면 됩니다. 그죠? 숫자 1과 비교하면 되고요. 1이면 남, 그렇지 않으면 여. 이렇게 풀어도 같은 답이 나와야 되겠죠. 자, 2번은 구입액과 등급표를 이용하여 등급을 표시하라 했고요. 자, 데이터 내용에 보면 자, 구입액이 있고 등급표가 있어요. 자, 고객 관리할 때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겠죠. 자, 이 구입액을 이 표를 보고 옆에 있는 등급값이 찾아와 줘야 돼요. 자, 요런 표를 만들었을 땐 당연히 숫자 작은 거에서 큰 순서 이렇게 돼 있을 땐 유사일치의 의미를 딱 전달해 놓은 겁니다. 문장을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 추가로 뭐라고 적어 놓는가 하면 100만 이상 300만 미만은 일반 그런 문장을 다 적어 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상세하게는 안 적었지만 이 표 자체가 100만 이상 300만 미만은 일반이고 300만 이상 500만 미만은 실버고 500만 이상 700만 미만은 골드고 700만 이상은 다 VIP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표라는 겁니다. 그 표의 의미가 그렇게 되고 그래서 231만은 여기에서 이거 미만에 해당되는 일반이 답으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 이 레코드에 있는 이 사람의 요 구입액 요 값을 이 표와 비교해서 유사일치로 일치하는 거 찾아서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답을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열에 비교하는 값이 있으니까 VLOOKUP을 쓰고요. 함수는 VLOOKUP을 쓰고 VLOOKUP의 첫 번째 인수는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여기 등급이잖아요. 이 등급 뭐에 대한 등급 이 구입액 여기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H 3번 셀에 적혀 있는 그 구입액 그 구입액이 이만큼이면 등급이 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입액 콤마 자 찾고자 하는 값은 자, 비교할 값은 요 테이블 이만큼의 범위 자 이 범위 같은 레코드에 지금 밑으로 복사해야 되는데 레코드에 있는 거 아니니까 절대 참조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 답으로 가져와야 될 것은 첫 번째 열은 비교하는 값이고 답으로 가져올 것은 두 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2라고 적는 거고요. 그 다음
일치 방식은 어떻게 일치해야 되는지 지금 100만에서 300만 미만 그렇기 때문에 유사일치 생략해도 되고 유사일치 표현을 하셔도 되고 자 이런 정보들을 그러니까 이 Vlookup 일을 처리하기 위해선 이 어떤 값 내가 등급을 구하고자 하는 이 값과 파란색 자리 그 다음 비교할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 답으로 가져올 것이 몇 번째 있는지 그 정보가 필요하고 또 첫 번째 열에 있는 값과 첫 번째 인수의 이 값이 어떤 식으로 비교되는지 그런 네 가지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썸 같으면 숫자들만 범위만 한 가지 정보만 범위 쭉 넣어주면 알아서 계산하지만 Vlookup이 뭔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넣어줘야 될 정보들이 좀 많은 거죠. 근데 각각의 자리에 의미들이 어떤 의미의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지 내가 함수의 인수를 외운다는 것은 그것을 그 약속을 익히는 겁니다. 이런 예제를 통해서. 그래서 요 231만은 이것과 비교했을 때 첫 번째랑 일치하고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열에 있는 요 답을 찾아왔어요. 비교할 때 이것과 이것이 정확히 일치로는 답이 없죠. 일치하는 거 없지만 유사일치로 여기에 일치한다 찾아낸 거죠. 식을 쓰면서 사용한 주소 중에 같은 행에 있는 요 H3번 셀은 H4번으로 5번으로 바뀌어 내려가지만 자, 딴 데서 가져온 이 범위는 모든 것들을 계산할 때 다른 사람들을 계산할 때도 똑같은 범위가 필요하니까 절대 참조 필요하고요. 그래서 주소 형식까지 맞게 하시고 복사하면 등급이 나왔죠. 자, 만약에 이런 문제의 내용을 if로 한다면 어때요? Vlookup이라는 함수는요. 만약에 Vlookup이 없었으면 이걸 if로 한다면 if를 몇 번 해야 됩니까? if를 3번을 해야 돼요. 자, 제가 그냥 손으로 이거는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만약 if로 푼다면 9200 셀의 값이 100만 이거는 작은 쪽. 자, 작은 쪽부터 지금 어떤 값을 비교할 값이 있는데 if로 한다면 큰 거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비교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작은 쪽으로 비교한다면 어떤 기준이 있는 값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작은 쪽으로 비교한다면 제일 작은 것부터 비교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큰 쪽으로 만약에 9200을 큰 쪽으로 해서 자 700만 이상이면 너무 많이 적었나? 아무튼 이거 지우고요. 700만 이상이면 VIP 그렇지 않으면 다시 if 9200이 500만 이상이면 골드 그렇지 않으면 다시 if 9200이 300만 이상이면 실버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일반 물론 이때 요 의미하고는 좀 다르겠네요. 왜냐하면 나머지라는 게 100만보다 더 작은 것까지 와버리면 요거는 요 표는 100만보다 작은 거 오면요. 아까 Vlookup식에서도 오류가 생깁니다. 100만보다 작은 것까지 취급을 안 해서 그렇고 자, 작은 거는 지금 여기 if 쓰면서도 안 할게요. 어쨌든 자, 답이 4가지 와야 될 때 우리가 if만으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Vlookup을 쓰면 이렇게 표 하나만 만들어주면 자, 이렇게 중첩한 if를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일 처리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제 9200별로 회원 등급을 관리하고 싶을 때 if를 써서 전체를 회원 등급이 몇 개 안 되면 if만 써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회원 등급의 개수가 많다면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서 Vlookup을 쓰면 훨씬 빠르게 식을 짧게 쓸 수 있을 거고 회원의 양이 이제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전에는 Vlookup을 쓰면 인수는 또 표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고 Vlookup으로
그죠? 쓸 때 인수의 개수가 많으니까 복잡할 수는 있어도 중첩된 if를 길게 안 써도 되니까 식은 훨씬 짧게 들어가니까 요 표를 하나 만들어 줌으로써 식을 짧게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처리하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꼭 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일을 하실 때면. 자, 그래서 VLOOKUP이 그렇게 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을 비교해서 찾아오는 것이고, 다음 3번에 판매량과 가격표 이용하여 판매 총액을 계산하는데, 자, 판매 총액 계산식을 가르쳐 줬어요.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자, 판매 총액은 자, 요 레코드에 있는 정보 중에 판매량이 있고요. 그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라 했는데 할인가는 여기에 안 적혀 있거든요. 여기에 할인가까지 적으면 표가 뭐 처음부터 적어 놓으면 더 좋은데 그럼 표가 자꾸 커지니까 그냥 요 비교할 가격표 테이블만 따로 만들어 놓고 자,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를 여기에 있는 할인가를 찾아오는 거죠. 자, 보통 이거 곱하기 요 할인가 찾아오라면 요 테이블 형태를 보면 어떤 함수 쓰면 돼요? HLOOKUP 함수를 쓰면 사실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요거 곱하기 HLOOKUP으로 MK101을 여기 25,500이라는 할인가를 찾아오면 되겠네요. 자,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 할 때 만약에 HLOOKUP이 있었다면 여기에 이 함수 말고 HLOOKUP이 있었다면 HLOOKUP 함수로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를 판매량은 그냥 곱하면 되고 자, 그런데 인덱스와 매치를 쓰라 하면 또 이 함수들의 특징을 생각해서 함수를 만들어 나가야 되죠. 자, 일단은 아까 좀 전에 VLOOKUP도 이제 하나 막 풀었으니까 HLOOKUP으로 요거를 먼저 풀게요. HLOOKUP으로 먼저 풀게요. 왜냐면 저 정도의 난이도로 HLOOKUP 함수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우리가 쉽게 풀어야 되는 맞춰야 되는 세 문제에 속하는 문제 유형으로는 HLOOKUP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HLOOKUP으로 먼저 풀어보면 이거 곱하기 할인가인데 테이블의 첫 행이 요 MK101을 이것과 비교해야 되니까 자, 행에 비교할 값이 있으니까 HLOOKUP이고 첫 번째 인수는 이거 MK101에 해당되는 할인가를 찾아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찾고자 하는 것은 검색값은 MK101 비교할 것은 요것과 비교할 것은 첫 행에 있죠. 첫 행과 나머지 전체 절대 참조해 주고요. 다음 쉼표 찍고 할인가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첫 행은 비교했고 두 번째 행은 판매가고 세 번째 행에 할인가가 있으니까 3이라고 적어야 되죠. 내가 원하는 정보가 몇 번째 행에 있는가를 적어주는 겁니다. 이거 MK101이니까 첫 번째 있네. 1 이런 식으로 적는 거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약속되어진 의미는 자, 첫 행 비교하는 행, 두 번째 행 판매가, 세 번째 행이 할인가. 그래서 세 번째 행에 있는 답을 가져오라고. 비교해서 MK101 25,500은 이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의 첫 행을 이 HLOOKUP이 알아서 비교할 거고 우리는 할인가는 세 번째 행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 비교할 때 MK101 글자 똑같아야 되죠. 문자니까 정확히 일치. 물론 요거 차례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생략을 할 수는 있지만 자, 문자니까 정확히 일치로 풀어도 문제 없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총 판매액을 똑같이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인덱스 매치 없어도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로 풀 줄 아는 게 먼저입니다. 인덱스 매치로 풀려면 인덱스 함수의 인수의 구조와 매치를 이해를 하셔야 되죠. 인덱스 함수는 범위를 주고
행번호, 열번호, 범위 몇 행 몇 열. 내가 원하는 정보가 그 범위 중에 몇 행에 몇 열에 있는지 숫자 값을 행번호, 열번호 숫자 값을 넣어주면 자, 그 자리의 값을 답으로 찾아올 건데 자, 요 할인가 자리에 인덱스를 쓸 겁니다. 그다음에 매치함수는 어떤 검색값 찾는 값이 있고 이 값을 범위, 이때 범위는요 절대 여러 범위 넣는 거 아닙니다. 한 개의 행이나 한 개의 열을 넣을 수 있어요. 한 개. 범위가 열이든 행이든 한 개만 넣을 수 있어요. 하나의 행이나 하나의 열만 들어오고 그러면 이 값이 이 한 개의 행이나 열에 있는 값과 몇 번째랑 일치하는지 찾을 거예요. 근데 이때 비교 방식에 정확히 일치인지 유사일치인지에 따라서 0과 1과 마이너스 1 세 가지 방식이 있죠. 0은 정확히 일치의 의미고 펄스 정확히 일치의 의미로 0을 적고 유사일치로는 1과 마이너스 1이 있는데 1은 아까 우리가 V룩업, H룩업의 true와 마찬가지로 작은 거에서 자, 아까 100만, 뭐 300만 뒤에 그죠? 0은 대충 적을게요. 500만, 700만 이렇게 있을 때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배치되어 있을 때 테이블표에 내가 선택한 이 범위에 있는 값이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되어 있을 때는 1을 적고 유사일치일 때 거꾸로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으로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1을 적는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의 경우는 아까 MK101 같이 딱 정확한 문자니까 0을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매치로 어떤 값을 범위에서 몇 번째랑 일치하는지 일치 번호를 찾아줄 수 있어요. 매치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일치하는 번호. 자, 이 데이터에서 MK101이 요 글자들과 비교했을 때 첫 번째랑 일치한다. 이거는 두 번째랑 일치하고 요거는 세 번째랑 일치하죠. 매치 함수가 가져오는 답은 1, 2, 3 같은 번호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덱스 함수와 매치가 같이 나왔을 땐 매치의 결과를 이 둘 중에 한 군데나 또는 두 군데에 매치 함수식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매치의 답은 1, 2, 3 같은 숫자가 나오고 인덱스 함수의 행, 열 자리에 그 숫자가 필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요 자료에서 답으로 가져올 할인가 요 범위 중에서 MK101은 1행의 1열이고요. MK102의 할인가는 1행의 2열이고 MK103의 할인가는 1행의 3열에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MK101이면 1열이다, 2열이다, 2면 2열, 3이면 3열이라는 그 값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행은 범위는 제가 아까 범위했던 할인가들만 범위를 넣으면 행은 1행인 건 고정이에요. 행은 1행인데 열이 그때그때 바뀌는 거죠. MK101은 1, 2는 2, 3은 3이니까 이 자리에 매치 함수식이 들어오면 된다 하는 겁니다. 인덱스와 매치가 나왔을 땐 매치가 이 행이나 열 두 군데 또는 한 군데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요 옆에다가 해볼게요. 자, 판매량은 그냥 그대로 곱하면 되고 판매량 곱하기 인덱스 함수로 자, 인덱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범위가 오는데 이 범위에 뭐 이렇게 주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하면 돼요. 자, 할인가 25,500이라는 값은 이 범위를 줬으면 3행의 1열인 거고 이 범위를 줬으면 2행의 1열인 거고
요 범위를 줬으면 1행의 1열인 거죠. 범위를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행이 몇 번째 있는지는 달라져도 이렇게 범위 줬을 때 1열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저는 답으로 올 것만 굳이 이만큼을 범위할 이유가 없으니까 답으로 우리는 할인가를 가져오고 싶으니까 답으로 올 거 요것만 범위로 넣고요. 자, 이 범위 절대 참조 필요하죠. 식 밑으로 복사할 거니까. 자, 이 범위를 했을 때 할인가에 해당되는 거 1행인 건 고정이고 몇 열인가 라는 것을 요 글자와 이 글자를 비교해서 이 글자와 이 글자를 비교해서 몇 번째랑 일치한다. 그 일치 번호를 찾아오는 겁니다. 이 글자와 이거를 비교하면 2라고 나올 거고 이 글자와 이걸 비교하면 세 번째랑 일치한다. 일치 번호를 찾아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매치 이거를 하나의 행만 해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범위하면 식이 오류 생깁니다. 한 개의 행이나 한 개의 열만 범위로 넣어요. 이 글자를 이것과 비교를 해요. 절대 참조 필요하고요. 자, 이것과 비교해서 몇 번째랑 일치하는지 찾는데 비교 방식은요. 문자니까 정확히 일치로 찾으라고 해주면 되죠. 매치의 갈로를 닫으면 첫 번째랑 일치한다 찾아낼 거고 그리고 인덱스의 갈로를 닫고 자, 인덱스 매치가 들어가는 기출문제 몇 가지 예제가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어쨌든 그 몇 가지만 풀어보면 자, 대충 이렇게 나오는 형태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뭐 더 이상의 또 응용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 풀 때가 어렵지 한번 풀고 나면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인덱스 매치로 해서 이 25,500을 찾아온 거거든요. 볼게요. 직위와 직위표 이용해서 수령액 구하라 했고 기본급 더하기 직위수당 더하기 가족수당. 자, 데이터 내용을 봐야죠. 자, 수령액을 구하는데 자,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는 요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직위값을 보고 우리가 기본급을 찾아오고 또 직위값을 보고 직위수당도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보는 직위 정보만 있지만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기본급과 직위수당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그죠? 가족수당은 각자 다 다르니까 옆에 적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본급 찾아오고 직위수당 찾아오고 가족수당은 옆에 있는 거 하면 되고. 그래서 찾아오는 함수 hlookup, vlookup 중에 테이블 모양을 봤을 때 hlookup이고 그래서 hlookup 함수로 기본급을 찾아와 볼게요. 자, hlookup에 자, 여기에 있는 기본급을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정보 중에 요 직위값 이걸 보고 이 첫 행과 비교를 해서 두 번째 행의 값이 답으로 오도록. 다음 일치 방식은 문자죠. 그러면 정확히 일치로. 이렇게 해서 hlookup으로 기본급을 찾아오고 더하기 또 hlookup으로 한 번 더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세 번째 행의 값을 찾아오라 하면 수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이 범위의 첫 행과 비교를 해서 세 번째 열, 자, 아까 앞에 식과 달라진 건 2였던 것이 3으로 그러면 세 번째 행이 직위수당 세 번째 행의 걸 찾아오는데 일치 방식은요.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의 첫 행 비교할 때 문자라서 정확히 일치. 자, 그렇게 하고 더하기 가족수당.
자, 연산자로 쭉 연결되어진 건 요거 하나 푸시면 되고, 그리고 더하고 또 그 다음 거 하나 해결하면 돼요. 한 개씩 한 개씩 차곡차곡 해결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중첩에서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이어서 문제 풀어보시고, 그러면 수령액 구해졌고요. 그래서 H룩업을 2번 했을 뿐이지 중첩된 건 아니라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죠? 이 정도는. 그 다음은 103페이지요. 자, H룩업과 이제 찾기 참조 2번이고요. 103페이지. H룩업과 랩트를 이용을 해서 H룩업의 첫 번째 인수에 요 랩트 함수가 사용이 되어질 겁니다. 사원 코드와 부서 코드 이용해서 부서명을 표시하시오 해서 103페이지고요. 지금 시트는 찾기 참조 2번 시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보 중에 이 사람의 정보 중에 아까 앞에 거 같으면 직위를 보고 뭐 직위를 딱 가져오는데 지금은 여기 있는 정보 중에 사원 코드 전체가 아니라 사원 코드의 한 글자 요 하나를 보고, 그러니까 요 하나만 구해내야 되니까 요때 요거 하나 구하기 위해서 레프트 함수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랑 이 첫 행과 비교해서 두 번째 행이 답으로 가져오도록. 그래서 자, 테이블 모양 봤을 때 H룩업의 첫 번째 인수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넣는데 특정 셀 한 개 전체가 아니라 요 중에서 왼쪽 한 글자만 필요하니까 레프트 이 셀에 한 글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요 하나와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로 이 테이블 범위 절대 참조 필요하고, 그 다음 답으로 올 것은 부서명이니까 이 일치 방식은 문자죠. 정확히 일치. 그래서 아까 앞에 풀었던 것과 달라진 건 그 레코드에 있는 셀 주소 한 개 자체가 아니라 그거의 왼쪽 한 글자만 필요해서 레프트 함수식을 썼다는 게 달라진 거죠. 마지막에 닿는 갈로까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전체 복사하고요.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학점기준표를 참조해서 학점 계산하는데 평균은 각 학생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평균을 구하고, 자, 평균은 에버리지 이용해서 구하면 되고 H룩업 이용해서 학점표 참조해서 학점 계산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이 학점 요 두 점수의 평균과 자, 요 개인의 정보 중에서 요거 두 개를 이용하라는 거죠. 이거 두 개의 평균하고 요 첫 행을 비교해서 세 번째 행에 있는 학점이 답으로 오도록 이 두 개의 평균을 요 첫 행과 비교해서 답으로 가져오는 건 세 번째 행. 일치 방식은요. 이거 일치 방식은 유사일치. 0 이상 60 미만은 여기. 자, 원래는 이 숫자 이것은 사실은 서식을 없애면 이거로 적혀 있는 거예요. 밑에 거는 그죠? 사용하지 않을 거고 원래는 이거를 비교해서 요 답을 찾아오는 건데 요걸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서식상 표현을 해 놓은 거죠. 실제로는 0이고요. 실제로는 60인 거예요. 서식을 없애니까 아까 0, 60, 70인 거 보셨죠? 요거는요. 써준 게 아니고 서식으로 보이게 해 놓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표의 의미 전달을 더 잘하기 위해서 써놓았을 뿐이고 실제로 적혀진 실제 내용은
이렇게 적힌 거였어요. 그래서 이 값과 이 두 개의 평균을 유사일치로 비교해서 일치하는 것 찾아서 세 번째 행에 있는 것이 답으로 오도록 그렇게 이루어진 거고요. 그래서 요 표에 대한 이해 전달을 위해서 이렇게 문자가 보이도록 셀 서식을 이용해서 바꿔놓은 거고, 자, 우리는 HLOOKUP으로 요 두 개의 요 사람에 대한 정보, 항상 첫 번째 인수에는 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학점, 답을 구하고자 하는 이것에 필요한 정보, 자, 요 두 개의 평균 가지고 테이블표를 이용할 거니까 이 두 개의 평균 에버리지, 요 두 개의 값, 자, 이렇게 범위했으니까 절대 참조 필요 없고요. 자, 이 두 개의 값을 자, 쉼표 찍고 요 첫 행과 비교되도록 범위를 이렇게 넣고 절대 참조. 이 중에서 답으로 가져올 학점은 세 번째 행에 있는 것이고, 비교할 때 0에서 60 미만 유사일치를 뜻하죠. 자, 그 다음 3번. 자, A18에서 A27 영역에 함수 이용해서 1, 2, 3 같은 일련 번호를 작성하고요. B17에서 17, D17은 함수 이용해서 7월, 8월, 9월로 컬럼 함수와 로우 함수 그리고 연결 연산자를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요걸 보면서 이 표를 보면서 문제를 봐야 되는데 뭐냐면 이 자리에 1, 2, 3, 4 같은 거를 표현하고 이 자리에 7월, 8월, 9월을 표현하라고요. 그러면서 자, 주어진 함수가 컬럼 함수, 로우 함수. 컬럼이라는 함수는 열 번호를 구하는 거고 로우 함수는 행 번호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쓸까? 자, 이 자리에 로우를 써주면, 로우만 써주면요. 갈로 열고 닫으면 로우 함수의 역할은 현재 셀의 행 번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현재 셀의 행 번호 18. 이거를 그냥 복사한다면 그 행 번호만 쭉 나오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넣고 싶은 건요. 17을 빼서 1, 2, 3, 4로 바꿔야 되니까 요 숫자에 17을 빼주면 1이 될 거고 19에 17을 빼주면 2가 될 거고 이렇게 17을 빼줘야겠다. 요거는 우리가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로우를 써야 되죠. 여기에 로우 쓰는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행 번호를 지금 구해서 행 번호에서 17 빼서 1을 만들어내고 싶으니까 자, 로우 함수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 이 자리는 열 번호로 컬럼 함수를 써주면 이 자체로는 지금 B열이니까 2라고 나오는 겁니다. 컬럼 함수를 써주면 열 번호가 2, 3, 4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거를 7월로 바꿔야 되니까 더하기 2니까 7월로 바꾸려면 5를 더해주는 거죠. 5를 더하면 3에 5 더하면 8이고 4에 5 더하면 9가 돼서 7, 8, 9. 이거에 월이라는 글자를 연결시켜서 월까지 그래서 7월, 8월, 9월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열 번호를 이용하니까 자동으로 이거를 채우면 하나씩 증가하게 되는 거죠. 4번은 자, 요 영역과 G18에서 J21 영역과 지역 코드표 이용해서 부산에서 목포까지의 요금을 H28에 표시하라 했고요. 출발은 F18에서 F21 요게 출발이고 자, 또 도착지는 G17에서 J17 그러니까
요게 도착지다. 요게 출발, 이게 도착이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자, 이런 말이 없었어도 예전에는 이런 문장 없이 요 기소만큼 없이 내기도 했는데 없어도 우리가 이걸 출발, 이걸 도착으로 하든 아니면 이거 출발, 이거 도착으로 하든 답은 똑같겠죠. 서울 이걸 출발, 서울 출발, 부산 도착이면 25,000인데 만약에 이걸로 출발을 받다 해도 서울 출발, 부산 도착이면 25,000 똑같잖아요. 그죠? 사실 표는 똑같아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하기 쉬우라고 여기가 출발이고 이게 도착이다라는 말까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데이터 내용을 보면 자, 이게 출발이고 이게 도착인데 요 표가 없다면 요 표가 없다고 보면 우리는 부산이면 이 중에서 세 번째, 목포면 이 중에서 네 번째, 그래서 인덱스 3행, 4열 이것만 가지고도 요거 표 없어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매치만 가지고 사실 지금 인덱스 H룩업이 나와버렸죠. 아까 앞에서 인덱스 매치는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덱스 매치만 가지고 했으면 조금 더 쉽게 풀었을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인덱스 매치를 봤기 때문에 인덱스 함수의 범위, 행번호, 열번호 이 자리에 매치가 나왔다면 매치 함수가 있다면 이 매치 함수가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한 군데나 또는 두 군데에 들어가지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보통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덱스 매치로 먼저 한번 해결해 볼게요. H룩업은 조금 이따 하고. 그래서 인덱스 매치가 있다면 여기 이 표를 이용을 안 한다고 봐야 돼요. 자, 이 표를 이용할 필요 없이 이것만 주어졌고 함수도 인덱스 매치가 있다면 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답은 인덱스 답을 찾아올 건데 어디 있는가 하면 인덱스 요 숫자들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요금은 요게 요금이니까 이 숫자 중에 하나가 답일 거예요. 자, 채워서 복사할 거 아니니까 절대 참조, 상대 참조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콤마 그다음 몇 행인가 하면 부산이 이 중에서 몇 번째 있는지 찾으면 되죠. 그래서 부산이라는 글자를 요것과 비교해서 세 번째다 하는 걸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매치 이 글자를 요 글자 이게 출발지라 했으니까 이 글자와 비교해서 자, 어떤 식으로요? 정확히 일치 방식으로 비교해서 몇 번째 있는지 부산 이거 하면 3이라는 답을 매치가 찾아줄 겁니다. 3행 그 다음에 쉼표 찍고요.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매치 함수로 자, 옆에 도착지 여기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도착지 목포 있었죠. 요 도착지 G28번 이 셀의 글자를 G28에 있는 글자를 자, 요 글자들과 비교를 하면 되죠. 매치 함수로 요 도착지에 적혀 있는 목포라는 글자를 요 글자와 비교해서 몇 번째 있는지 정확히 일치로 그럼 목포가 하나 둘 셋 네 번째잖아요. 그럼 요거의 이 매치의 답으로 4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인덱스로 인덱스 3행 4열 이렇게 찾아주면 자, 부산 출발 목포 도착 부산의 목포 도착이 15,000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보통 문제 난이도에 인덱스가 나오면 조금 더 어렵게 했을 때 인덱스와 매치 정도를 섞어서 하는 거니까 요 이해부터 먼저 하시고요. 자, 인덱스 매치만으로도 이 매치가 이 중에서 부산이 세 번째 있고 이 중에서 목포가 네 번째 있다라는 걸 바로 찾아내는데 지금은 문제에서 인덱스 H룩업을 하라 했고 H룩업 때문에 자, 요 글자를 보고 요 코드 부산이면 3번 목포면 4 요거를
이용을 하라는 거죠. 부산이면 3, 목포는 4, 요 지역 코드 번호를 요 자리에, 그러니까 매치가 아닌 요 자리들을, 매치가 아닌, 자, 이 범위 중에서 부산은 3행, 목포는 4열이라는 걸 요 숫자 3, 4를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부산이라는 글자를 요것과 비교해서 두 번째 행에 있는 3을 찾아오는 거죠. 또 목포라는 글자를, 목포 도착지에 있는 글자를 이 글자와 비교해서 4를 찾아오는 거고, 요렇게 이 지역 코드표를 가지고 하게 된다면 이 테이블표는 순서가 흐트러지면 오히려 못 푸는 경우가 돼요. 근데 어쨌든 H룩업으로 풀라 하니까, 그럼 H룩업으로 푸는데 요 출발지 자리에 적혀 있던 부산, 자 A 몇 번입니까? F28번 셀을 이 테이블의 첫 행과 비교를 할 거고, 답으로는 두 번째 행의 값을 답으로 찾아오고, 일치 방식은 정확히 일치로, 그러면 부산에 해당되는 코드 번호를 찾아오고,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H룩업으로 도착지 자리에 있는 G28번 셀, 이것을 도착지 셀을 또 지역 코드표를 이용해서 두 번째 행에 있는 목포 4를 찾아올 거고, 정확히 일치 방식으로 이런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를 H룩업을 이용해서 이 코드표를 찾아와서 마찬가지로 3행 4열, 답으로 3행 4열이 와야 되는 건 항상 똑같은 거죠. 자, 갈로 닫으면 같은 답을 구했다 하는 겁니다. 요 지역 코드표를 주면서 이걸 H룩업을 이용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매치로도 풀어보시고 H룩업으로도 가능해야 되겠습니다.